마지막 시간으로 IP-RNG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RNG 개요에 있는 내용들은 향후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유사한 장표나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제 동일한 강의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IP-RNG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RNG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기존의 R&D IP에서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R&D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P-RND 방법론은 집짓기, R&D 집짓기라고 봤을 때 선 특허 전략, 그래서 특허 전략으로 먼저 이제 어떤 특허 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설계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후 R&D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 분석하고 이제 특허 분석을 하게 돼서 이제 장벽 특허를 도출하게 되고요. 장벽 특허가 이 커리큘럼에 있는 이제 핵심 특허 대응 전략, 핵심 특허를 이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이고요. 그래서 2단계가 이제 IP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문제 특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장벽 특허, 문제 특허라고 하는데 이제 핵심 특허죠. 핵심 특허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청 유망 특허를 발굴해서 이제 새로운 IP 포트폴리오를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획득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R&D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실질적으로 회피 설계를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IP를 매입하거나 IP를 무효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축 전략을 쓰는 것들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뭐 좀 더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이제 포트폴리오,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로 무장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목적이고요. 예. 그래서 IP-RNG 전략의 필요성은 뭐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맞춤형 IP-RNG 전략 지원,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출연연도 있고 뭐 대학도 있고 하겠지만 기업 맞춤형 뭐 IP-RNG 전략 지원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는 이제 전 주식의 80%이고 그 중에 한 70% 정도가 특허로만 공개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R&D의 부산물로 인식하던 기존 관념을 전환해서 선 특허 분석, 경쟁사의 핵심 특허를 선정해서 이제 R&D를 추진하고 기존 특허의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경쟁사 기술 동향이라든지 신기술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이제 R&D 방향을 잡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IP R&D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선도 기업이 있고 어떤 무선 특허들이 깔려 있는가, 그리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얼마나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지 안전한가, 현재 연구 개발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현재 개발 동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IP R&D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요. 선도기업 선도 특허를 먼저 알고 피해가자. 불확실성을 제고, 선행지적재산권으로부터 안전한 연구개발 방향 수립, 신규 제품 개발을 결정했으나 앞은 선도기업의 지적재산권 지뢰 시대이다. 그래서 제품 사업화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 지뢰 찾기처럼 앞이 안 보이죠.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몰라요. 다음에 특허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제 IP-RND 전략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것도 지뢰 맛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이렇게 탐색을 해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감으로 해서 이제 안전한 기업 성장을 도와준다라는 부분이 이제 IP-RND이고요. 경쟁사의 혜택을 찾아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했던 IP-RND 방법론처럼 자사의 어떤 기술을 확정하고 먼저 우리가 뭘 개발하겠다라든지 어떤 컨셉이 나오죠. 컨셉이 나온 다음에 이제 특허 검색을 해서 그 유사한 특허들을 찾는 거예요. 정책 특허를 찾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핵심 특허 선별할 때 S급은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침해하는 특허. 그래서 이 침해하는 특허들은 뭐 침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봐야 될 것이고요. A급 특허는 장래 개발할 제품이 침해하는 특허.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이것도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특허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 R&D 방향을 도출할 때 사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B급 특허는 이제 활용 특허. 향후 이제 뭐 아이디어 창출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특허들이죠. 보시면 이거 다 나중에 IP R&D 할 때 이제 어떤 목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핵심 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수립, 신규 특허 창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은 침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침해라고 하면은 회피 설계, 피해가거나 무력화 전략,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회피 설계 할 것이냐, 무력화 전략을 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회피 설계를 하게 되고 무효 논리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침의 논리를 개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부의사의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후이사가 순발사 핵심 특허 발굴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글로벌 시사와 공정에 해당되는 특허를 IPR을 통해서 도출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선행기술을 통해서 이제 무효화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무효화 전략을 미리 수립해 놨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제 제일 위에 거는 S급 특허겠죠. 대비해서 이제 독자적 기술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A급이나 B급 특허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이제 R&D 방향이라든지 신규 아이디어를 창출을 했겠죠. 그래서 실천력 건의 특허를 분석해서 어떤 경쟁사들의 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을 기술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신규 특허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경쟁사 특허 분쟁에 대해서 이제 사전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IPR&D를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 이후에 부의사가 2011년경에 먼저 IPR&D 제작전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전 대응하고 독자 기술 확보를 한 상태에서 2013년도에 이제 관련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출시하자마자 어떤 시사에서 글로벌 시사에서 경고장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사가 뭐 출시하자마자 발송했으니까 사실 매출이 얼마 안 났을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제 특허 침해 금지하고 사용 금지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미 V사는 시사 특허에 대해서 어떤 무효 논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의사가 시사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특허 심판을 하고 특허 법원, 그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사의 특허가 무효가 돼버려요. 시사의 특허가 무효가 됐고 이후 이제 부의사는 글로벌 N사하고 A사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서 수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섬유회사인 I사의 수출 및 판매 8%의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제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IPR&D를 통해서요. 그리고 뭐 제품의 시장 출시 얼마나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방어, 제품을 보호하는 특허, 공격, 경영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특허인데 특별한 계획 없이 확보한 일반 특허하고 전체 특허를 봤을 때 뭐 제품 보호한 특허, 경영사 공격 가능한 특허가 이 정도 포션의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냥 특허 보시면 이제 후발 경영사 제품 능력 그냥 특허, 공격적 IP 전략 하는 특허들 하고 이제 뭐 자사 제품 능력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사 제품 영역 내에서 이제 자사 제품을 보호하는 특허들이 있을 것이고 자사 제품을 보호하는 것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들이 못 뛰어들게 미리 이제 알박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후발 경쟁사의 어떤 못 들어오게 침해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IPR&D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도 경쟁사의 어떤 개발 방향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리 알박기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IP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 자사 제품을 보호할 수도 있고 고발 경쟁자를 견제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많이 보실 텐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창의적인 생각은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찾는 탐색 행위이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뺏기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되어 있고 스테브 잡스는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사실 뭐 훔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훔치면 침해가 되겠죠. 침해가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특허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허 문서에 기재된 경쟁사의 공정기술 기술 스펙을 검토해서 이제 개발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례인데 보시면 이제 뭐 피치, 높이, 깊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사의 어떤 높이, 깊이라든지 피치를 그 특허 문헌에 기재된 어떤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실시에 기재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점을 찍은 거죠. 점을 다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실제 실험하지 않고 이제 점을 찍은 거예요. 거의 문서 기반으로. 그래서 선도 경쟁사의 기술 영역이 이러한 영역에 있고 그러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높이와 빛을 해서 이제 실험 스펙을 결정해서 이제 최종 높이하고 빛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허 문헌 분석에 의해서 실험 횟수를 뭐 3회, 개발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해서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선정 가능성을 갖다 높인. 그래서 단순히 특허 문헌 분석으로서 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트라이얼 앤드 에러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것들을 줄임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 좀 더 빠르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값싸게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시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경쟁사 시제품의 어떤 스펙을 도출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이제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는데 특허는 사실은 이제 R&D 하는 단계에서 보통 출원을 하잖아요. 선출원주의니까. 근데 실제 개발해서 상용화되는 데에는 몇 년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 사이클이 짧은 기술들은 이제 통신이라든 뭐 좀 짧은 기술들은 금방금방 되겠지만 제약이나 뭐 이런 기술들은 뭐 보시면은 뭐 10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를 봐서 제품이 나왔는데 그 시제품하고 유사한 특허를 찾아보면은 그 시제품하고 유사한 것에 대한 스펙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사 시제품 발표가 없는 경우에도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해서 차기 제품의 스펙을 미리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그 폴더블 스마트폰 해서 이제 접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들을 보고 떤 특허들을 낼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이제 어떤 스펙을 어떤 특허들을 낼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막 경쟁사의 기술들 LG는 이런 스펙을 내고 화웨이는 이런 걸 내고 삼성은 이런 걸 낼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특허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고객사를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스와치 그룹의 차세대 디바이스 특허를 받더니 어떤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 어떤 플렉시블 터치 패널 형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 스마트 시계죠. 어떤 스마트 스와치의 어떤 스마트 시계가 있는데 여기에 플렉시블 터치 패널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용해야 된다는 거라서 플렉시블 터치 패널 적용 가능한 타 디바이스 특허를 추가 검색해서 이제 플렉시블 터치 패널 구매 가능한 회사 리스트를 노출했다. 그래서 고객사, 플렉시블 터치펜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플렉시블 반도체 제조 기술 보유업체에서 이 기술을 어디다가 납품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객사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모바일 실시간 방송 앱 기술 보유업체에서 이제 동아대학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에스테틱 마케팅 시스템 특허가 있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카메라 방송 앱을 통한 에스테틱 서비스 가능성을 검토를 한 거죠. 두 개를 합친 거죠, 기술을. 그래서 에스테틱 서비스 관련 특허를 추가 검색해서 모바일 카메라 방송 앱의 에스테틱 분야 유효 고객 리스트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앞쪽은 이제 프로덕터이고 뒤쪽은 이제 서비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고객을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구매처라든지 고객을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것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신제품 개발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뭐 묻는데 특허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영사 기술 분석을 통해서 기술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공백 기술을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예,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어디서부터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백 기술을 찾아내는. 그리고 뭐 IPR&D 성공 사례인데 뭐 기존에 어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알루미늄 양극 상하남막에 대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 가지고 이제 어떤 납품하는 회사에 있어가지고 매출에 한계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신제품이라든지 신시장,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양극 산화막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IPR&D를 통해서 신시장, 신제품 탄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어떤 LED 기판이라든지 가스 센서 뭐 이런 6가지 영역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선발이 되어가지고 어떤 중에서 이제 자외선 LED 전속 기판 제품 영역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양산 높은 LED 금속 기판을 양산을 해서 경쟁 우위 제품 출시해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장착 가스센스 제품을 개발해서 좀 더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특허를 써서 이 기술이 어디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찾은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허 분석을 통해서 고객도 찾을 수 있고 시장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IP R&D는 기업에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봐서
IPR에 전략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사례를 보시면 아이디어 및 제품 기획에 있어서 사전 특허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 분쟁을 예방했을 경우에 훨씬 더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서 어떤 이용 평가라든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긴 시간 지금 녹음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 2달 동안 진행될 끝까지 완수하셔서 수료도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